자, 오늘 한 발은 어디로 가야 될까? 좀 쉽게 좀 갈 생각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큐리옥스를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물론 오르긴 했죠. 시세가 오른 건 뭐 제가 시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상한가까지 가서 물론 회사는 참 좋은 것 같고 미래가 있어서 그렇게 좀 풀이를 해드렸는데 뭐 시장이 평가할 문제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제가 뭐 종목 찍는 사람은 아닙니다. 큐리옥스 주식 게시판 들어갔더니 뭐 매경에 나팔수 취임을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떠들어서 뭐 전 나팔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종목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투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공유해보자라는 차원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AI는 주말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죠. 뭐 내용은 다들 보셨겠지만 경제 안보 분야를 총괄하고 종합적인 연대, 특히 이제 미래 경제 질서의 핵심 화두가 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양자, 우주 이런 첨단 기술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랭귀지 베리어 죄송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실 우리 한글이 우수하고 독특하고 굉장히 좋은 그 언어체 문자인 건 맞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는 아직까지도 걸림돌들이 좀 많죠. 지금 국제 통용어는 뭐 영어라고 쳤을 때 AI를 개발한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이 주로 이제 영어 베이스로 많이 하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뛰어넘고자 특화된 분야로서 네이버가 이번 주에 이제 하이퍼 클로버 X를 발표하고 그 연합체에 대한 구상도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솔트룩스의 지분을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 인수한다는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들어가 보면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그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삼성의 당면 과제는 앞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뭐 반도체, HBM 뭐 이런 걸 떠나서 분야들이 많죠.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은 올해의 모바일 판매량이 글로벌리하게 줄었다고 해요. 중국의 소비가 둔화돼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1, 2 자리를 애플에 내줬죠. 그러면 삼성은 사실 이제 달려야 됩니다. 사실 뭔가를 변혁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제 폼 팩터의 변화. 이게 접는 거 좋아요. 폴더블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은 그것을 구현하는 이 디바이스가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강화가 안 되면은 그냥 껍데기일 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충족해놔도 운용을 잘 못하거나 브레인이 없으면은 그냥 혼자 이상한 거죠. 자, 요점이 좀 빗나갈 수 있는데 삼성의 AI는 그래서 좀 전략이 약간 빌드업, 그러니까 좀 막 인수, M&A를 해갖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형태를 좀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국내, 뭐 해외 업체들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국내 눈을 돌려보면은 뭐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분야 이런 것들로 삼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몇 가지가. 그 중에 이제 사실 셀바스 AI도 좀 나름 이제 자기 분야에서는 내공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STT라고 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 여러분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운전할 때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핸드폰 조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가끔 급할 때는 세워놓고 합니다만 운행 중에는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조금 텍스트로 보내서 뭐 누구한테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를 좀 보내줘라는 기능이 있으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하는 회사가 셀바스 AI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119 긴급 콜센터 여기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화가 폭주하게 되면은 트래픽이 걸려갖고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음성을 막 남겨놓으면은 텍스트로 쫙 구현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배열하고 긴급한 것들을 좀 당겨놓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의 발전, 이런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가
삼성한테는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분야일 겁니다. 사실 삼성이 AI를 한다 그러면은 주도적으로는 삼성 SDS겠죠. 근데 SDS만 가지고는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삼성은 워낙 그 하드웨어 쪽에 집중화되어 있는 특성이 있죠. 하여튼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 이번 주에는 AI가 메인 테마가 될 것 같고, 관련된 뭐 네이버가 가장 주요하겠지만, 이렇게 쭉 가지치기를 우리는 하나의 독단 기업으로만은 좀 힘든 분야가 있어요. 근데 네. 참 뭉치기도 어려운 이것이지만 좀 뭉쳐야 산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좀 같이 상생을 해서 공유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셀바스 AI라는 기업을 오늘 좀 다시 한번 봤고 한 달 전쯤인가 한번 했던 기억이 네. 나네요. 또. 네. 자, 부연 설명 두 분이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가볼까요? 네, 어쨌든 뭐 또 AI 플랫폼 기술주들이 단기 조정을 또 충분히 거쳤죠.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부터 주가 조정이 이제 조금 있었는데 금요일 날 솔트룩스가 이제 네. 조금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솔트룩스의 이제 종속회사 이제 플루닛이 50억 원 규모로 이제 3자 배정 유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셀렉트 이제 투자조합 1호 네네. 여기서 이제 지분을 이제 또한 넣었기 때문에 삼성벤처스 V 네, 뭐 저희가 삼성벤처 하는데 투자가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뭐 엄밀히 따지면 그냥 삼성이 이제 지분 일부를 이제 투자했다라고 쓱 이제 다리 하나 보시면 되기 걸친 때문에. 거죠. 네. 이제 증자의 목적을 이제 공시 나온 걸 보면 이제 B2C 사업 강화. 결국은 이제 AI 서비스를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B2B뿐만 아니라 이제 B2C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삼성전자도 뭔가 이제 AI 쪽에 계속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리를 걸치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 AI 시장 자체가 사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제 기술 패권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우리가 스마트폰도 결국 돈을 누가 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를 뭐 누구나 다 절실하게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고 하나 이제 조금 종목을 좀 확장을 좀 해보면 뭐 셀바스 AI가 AI 관련된 이제 기술주로 많이 이제 부각이 좀 됐지만 자회사도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네네네.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셀바스 AI하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합작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또 이 디지털 의료 AI 사업에 또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추가하는 종목으로 뭐 같은 세트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이 한번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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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삼성의 이 갤럭시, 뭐 애플의 아이폰과 대적하는 그 약간 플래그십, 뭐 상징성이 있는 하여튼 하이 버전이 됐던 이 빅스비라고 하는 음성이 거기도 있죠. 네. 아이폰은 뭐죠? 시리. 시리. 네. 근데 아이폰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장이라고 하는 바퀴를 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삼성은 그 연결이 지금 애매하단 말이죠. 이거 계속 들고 다니기는 뭐하고 여기 쓰는 것도 지금 다 갈아엎어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삼성의 네.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악한 전략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24일인가요? 네이버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이제 생성 AI가 이제 작년에 이제 도출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글로벌 증시의 이제 지형들을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핫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소위 말해서 HBM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 이제 막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의해서 어떤 이제 서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네이버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돼요. 예, 근데 이제 네이버가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외국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면 밀릴까? 뭐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좀 기대를 좀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 언어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이제 정밀도나 이런 데서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네이버는 이제 한국어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이 전 세계 이제 검색 시장에서 장악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듯이 지금 이번에 아마 하이퍼 클로버 X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하여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네이버가 잘 가야 지금 셀바스 AI,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도 결국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에 핵심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하이퍼 클로버 X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이버 주가를 한번 관심 있게 네이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장주가 움직여야 되겠죠. 네. 뭐 시세의 대장주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인데요. 이호구 매니저는 또 칩셋 미디어 하실 줄 알았는데 워낙 칩셋 미디어를 많이 선호하시는 저희가 있어서 미국에도 이제 어도비 시스템즈라는 우리 왜 포토샵 뭐 젊은 분들은 뽀샵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진 찍으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는 그렇죠. 그 포토샵을 가지고 있는 어도비 시스템즈도 보면은 계속 인수합병을 하거든요. 영상 해독 이것도 말하고는 다르게 영상은 국제적으로 뭐 이 제스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영상 하여튼 다 공공되는 거니까. 네. 칩셋 미디어 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걸 보진 않았지만. 네. 하여튼 정리하면은 저는 이번 주의 메인 테마는 AI가 되지 않을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 셀바스 AI라는 기업을 봤고 김영 매니저는 확장으로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호구 매니저는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또 한 발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명민 매니저 한 발 하기 전에 또 리뷰 요청이 왔네요. 네. LNC 바이오? 네, 조금 이제 손절선 터치해가지고 요거는 아이고. 이제 AS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지난 금요일 초반에 이제 주가가 조금 흔들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손절 가격 34,000원을 이제 살짝 좀 깨고 내려갔거든요. 손절가를 이제 터치를 했는데 주가의 이제 추세를 보시면은 이제 하단이 딱 여기 34,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가격인데 거길 딱 찍고 뭐 아래꼬리 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뭐 손절 라인을 또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34,000원 이제 이탈이 나온다면은 꼭 손절 대응을 하시고 지난주에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오히려 좀 나왔어요. 그 메가카티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 의료보험이 이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제 뉴스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시장이 이제 단기 조정을 좀 거치는 과정에서 AI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빠졌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손절가를 이제 터치하면서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 34,000원 다시 한번 제가 손절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 가격을 재차 이제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추세가 조금 꺾인다라고 생각하고 손절 대응하시고 만약에 손절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34,000원 깨지 않는다면 또 반등을 한번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죄송합니다. 매번 다 오르기는 어렵고, 네. 그래도 이제 뭐,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고, 다시 또 진입을 한다면은 오늘 한 발은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레인보우 종목을, 로보틱스. 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프로텍을 할까 하다가 약간 좀 겹칠 것 같아가지고. 이용 매니저하고. 네. 근데 이제 겹치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섹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봇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 로봇 종목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 로봇 종목들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 딱 끝나자마자 두산도 로보틱스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거의 뭐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 로봇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실망 매물 플러스 이제 시장이 성장주들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성장주들을 조금 이제 차익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좀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2주 전에 15만 3천 원까지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좀 했다가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25%나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시점이면 다시 이제 재진입을 한번 노려볼 만한 이제 타이밍인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무엇일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로봇 종목들은 지금 당장의 이제 실적보다는 미래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이제 보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소재 종목들도 그랬거든요. 뭐 2017년, 18년 그때만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언젠가는 성장할 거야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중간중간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노이즈 때문에 부침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아까 뭐 삼성전자가
현금이 없어서 3조 원 뭐 자금 마련을 한 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적극적인 이제 M&A나 투자와 관련된 이제 행보들이 좀 움직일 거다. 물론 이제 솔트룩스 지분 투자한 게 뭐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폭넓은 분야에 이제 삼성이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이제 투자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지금 AI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출시가 또 연기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좀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더 상품성이 있는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제 AI 셀바스 AI도 이제 생성형 AI와 이제 관련된 수혜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과 로봇이 대화하는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을 지향하는 로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생성형 AI 기술도 당연히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외에 새로운 이제 폼팩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 컴퓨팅과 관련된 이제 또 지향은 애플이 먼저 이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폼팩터를 결국은 로봇 산업에서 저는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지향점을 함께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 14.8%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거든요. 추가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물론 지금 주가는 조금 고평가된 게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성장주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을 때 그때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이제 가파르게 한번 솟아올랐다가 단기 조정을 한 일주일 이상 이제 받았거든요. 11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다시 흘러내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전에 다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까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원대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를 좀 해가지고 접근을 좀 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1만 4천 원 정도 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4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목을 기잡네요. 이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은 딱히 물론 거기도 이제 말귀를 뭐 이런 로봇이 됐건 뭐가 됐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때 왜 로봇 이슈가 막 됐을 때 미국에 이제 이 주행하면서 하는 뭐 로봇을 들여온 회사가 있어서 판매를 했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로만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 부모님이 그거 이제 빨래거리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짜리인데. 네. 웃긴 촌극이죠. 네. 자, 하여튼 말귀를 좀 잘 알아듣는 기술이 좀 병행해서 개발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주셨고. 네. 이호 매니저는 또 한 발 가시기 전에 네. 레인보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달래요. 네임보요? 네. 네임보는 뭐 진짜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그 로봇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다만 이제 이 네임보가 언제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지금 하나의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네임보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들어와서 지금 진입하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네임보 노보티스는 뭐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한번 좀 눌림목 들어왔으니까 보셔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 가기 전에 또 리뷰. 네네. STI. 네네. STI 간단히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사의 그 반도체 장비가 AI랑 관련돼 있는 장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감초 같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3만 원 여기가 이제 좀
쉽게 이제 만만치 않은 자리인데 시장에 오늘 만약에 분위기만 형성이 되면 이 구간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전체적인 반도체 흐름이 조금 늦어지면 다시 돌파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한 말은 어디로 기울이신? 네, 저 오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도 이제 요거 하면서 또 이거 김영 매니저님 겹치지 않을까. 뭐 서로 눈치를 네. 보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또 겹치면 이제 겹치는 너무 거죠. 똑같은 종목 얘기하면 또 네. 식상할까봐 방송을 너무 생각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 네. 이전에 한번 이제 김영 매니저 소개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다시 지금 타이밍이 조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D하고 3D 외관 장비,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부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1 사업부는 이제 뭐 어느 쪽이냐면 이제 패키징을 검사하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하드가 되고 있는 게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인데, 이쪽이 지금 이제 최근에 AI 때문에 이제 핫하게 지금 계속 이 공급의 어떤 변목 현상뿐만 아니라 이쪽이 지금 엄청난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 회사가 여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회사가 강점은 뭐냐면 대면적을 소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이고, 시장 점유율 한 40%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부가 이제 패키지 기판. 최근에 이제 이 패키지 기판이 상당히 핫하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하이엔드 그 패키지 기판이라는 FCBGA. 이 부분을 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검사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이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인데, 시장 점유율이 또 6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핫한 부분에 검사 장비에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3 사업부가 뭐냐면 2차 전지 셀 검사. 이제 2차 전지 셀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 부분도 또 이 회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한 176억 원 정도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 수주가 일단 기대가 되고 있어서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막 성장하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잘 나갔는데, 이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즘 잘 나가는 거거든요. 실적보다도.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주요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존 후공정 장비 업체하고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가 반도체 관련 패키징이나 뭐 이런 쪽이 상당히 핫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차트를 좀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확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 그 엔비디아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쪽 종목들이 다시 또 조정을 마치고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4만 원이 조금 걸리는 자리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뭐 쉽게 돌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38,9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에인 42,8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미 매니저의 생각은 뭐 네. 지금 속보 중국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네. 인텍 플러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프로텍이나 기가비스 이런 기업들의 장점을 이제 딱 섞어 놓은 기업이 인텍 플러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HBM 이슈가 이제 부각됐을 때 후공정 기업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랐다가 또 강하게 이제 조정받았다가 반등 타이밍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자막으로도 이제 그 COWS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치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TSMC에서 처음 만들어낸 용어들이에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요즘에는 삼성에서는 2.5D 패키지, 어차피 이제 TSMC 따라가려고 하는데 같은 용어 쓰기 싫으니까 삼성 쪽에서는 뭐 2.5D, 그다음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이제 후공정의 패키징이 워낙 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주들을 열심히 이제 좀 찾고 있는 거다. 그래서 후공정 단의 이제 검사 쪽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이제 인텍플러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차트도 주가가 다 빠졌다가 금요일에 이제 딱 반등 들어오면서 저점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니까 충분히 한번 접근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김명민 매니저도 아이디어를 또 추가해서 인텍플러스를 이호구 매니저의 한 발로 오늘 지정을 했습니다. 자, 두 분의 한 발과 저의 한 발 뭐 다 통틀어서 화면을 일단 정리해드리고요. 셀바스 AI, 인텍플러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